손님, 실례지만 조금 전에 통화하시던 분, 그분 이름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할인이요. 박할인. 대답을 한 순간 기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마치 오래된 악몽을 다시 떠올린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눈빛엔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준혁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요. 도대체 이 기사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준혁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했어요. 어제 올린 결혼식은 완벽했고 할인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줬고 이제 남은 건 둘만의 달콤한 신혼여행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사 일처리 때문에 따로 출발해야 했던 준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택시에 올라탔죠. 할인은 먼저 공항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고요. 택시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기사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말이 별로 없었죠. 그저 가끔 백미러로 준혁을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어요. 준혁은 창밖 풍경을 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인이랑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주말엔 어디로 여행을 갈까?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막을 깨듯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어디쯤이야? 늦지 않게 와야 해. 할인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택시 안에 퍼졌죠. 준혁은 웃으며 말했어요. 응, 할인아. 금방 도착해. 커피나 한잔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기사가 자꾸만 백미러로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준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공항 가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혹시 신혼여행이신가요? 준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결혼식 올렸어요. 왜요? 그러자 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기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기사는 다시 한번 백미러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안타까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손님,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사가 다시 입을 열었죠. 방금 통화하신 분 성함이 할인 씨가 맞습니까? 순간 준혁은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장난인가 싶었거든요. 네, 제 아내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기사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의 웃음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사의 태도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모른 척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요.
준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유 모를 불길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사는 천천히 차를 갓길로 세웠어요.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차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예감이 들었죠. 기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기사는 마침내 휴대폰을 준혁에게 건넸어요. 이걸 들은 이상 제가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녹음 파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재생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았죠. 준혁은 휴대폰을 받아들며 기사를 쳐다봤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준혁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걸 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결국 준혁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할인이었어요. 틀림없었죠.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들어온 목소리,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결혼 오래 못 가. 계약서만 정리되면 그 사람 집에서 나올 때 챙길 것만 챙기면 돼. 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할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그 집 재산이랑 회사 명의야. 사랑?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계산된 거니까.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이럴 리가 없어. 할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걸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할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준혁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손님, 제가 왜 이러는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처럼 힘겨워 보였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회사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의 재무팀 과장이었죠. 기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팀에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죠. 그 사람이 바로 손님 신부님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할인이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할인은 그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직했다고만 말했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 사람을 좋게 봤어요. 밝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팀에서 금전 문제가 터졌어요. 회사 돈이 사라졌고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죠. 그리고 그 혐의가 저한테 씌워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전 그런 짓 한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제 쪽으로 쏠렸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판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제가 장부를 조작하는 걸 봤다고, 제가 수상하게 행동했다고요. 다른 직원들도 그 사람 말을 믿었죠. 그 사람이 워낙 평판이 좋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경력에 흠이 생겼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빚이 쌓였고 아내는 저를 떠났어요. 애들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가정도 명예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택시를 몰고 있죠.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실제로 돈을 빼돌린 건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저를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인생은 이미 망가진 뒤였으니까. 기사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이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봐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할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기사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기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할인은 과거에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챙긴 적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할인일까?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착각한 건 아닐까? 준혁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었어요. 할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랐죠. 기사님, 그 녹취 파일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피해자한테서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저처럼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우리끼리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최근에 그 사람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보내준 겁니다. 준혁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녹취가 최근 거라는 말씀입니까? 네. 며칠 전에 녹음된 겁니다. 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며칠 전이라면 결혼식 직전이라는 뜻이었죠. 할인은 자신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 그 파일 좀 더 들어보세요. 뒷부분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그럼 준혁이는 언제까지 이용할 건데? 혼인신고만 하면 돼. 그럼 재산 분할 권리 생기잖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준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 회사 규모 꽤 크잖아.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기였죠. 할인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돈과 재산만 노렸던 거였죠. 그 모든 미소, 그 모든 사랑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 거리의 사람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하셨습니까? 기사의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할인을 직접 만나서 그 입으로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일단 공항으로 가주세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과연 할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부인할까요? 아니면 인정할까요? 공항에 도착해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가방을 끌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커플들, 그 모든 게 준혁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졌죠. 자신도 1시간 전까지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행복에 겨워 있었고 미래를 꿈꿨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약속했던 카페로 향했어요. 할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자 준혁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오빠. 할인이 준혁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준혁은 천천히 다가가 할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준혁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할인아.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응, 왜?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할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뭔데? 물어봐.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기사에게서 받은 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죠. 준혁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차피 이번 결혼 오래 못 가. 계약서만 정리되면 그 사람 집에서 나올 때 챙길 것만 챙기면 돼. 순간 할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장난친 거야? 장난?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 목소리, 내 목소리 맞지? 비슷하긴 한데 나 아니야.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할인은 여전히 부정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준혁은 녹취를 계속 재생했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노린다는 내용, 혼인신고 후 재산 분할을 노린다는 내용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할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아, 이게 정말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뭐야?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날 이용한 거야? 왜 날 속인 거야?
하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준혁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나 정말 널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근데 너는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죠. 오빠. 하린이 입을 열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혁이 알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만 남아 있었죠. 하린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그 녹음 내 거 맞아.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빠도 나 놓치고 싶진 않잖아. 하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네 회사, 당장 내가 필요하잖아. 오빠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회사 말이야. 내가 맡은 프로젝트 알지? 그거 성공하면 회사도 커지고 오빠도 좋잖아.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넌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이용하려고 내 옆에 있었던 거야? 이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서로 윈윈하는 거지 뭐. 하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난 안정적인 삶을 원했어. 돈도 필요했고, 오빠는 괜찮은 남자고 집안도 좋았으니까. 그게 뭐가 나빠? 준혁은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시간 지나면서 정도 들긴 했어. 준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정이 들었다고?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사치야, 오빠. 난 살아남아야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하린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과거가 있어. 가난하게 자랐고 뭐든지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정당화? 그럼 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집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거 정당해? 난 그냥 내 몫을 찾으려고 한 거야. 하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죠. 준혁은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만 얘기하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진짜 날 버릴 거야? 나 없으면 프로젝트 어떻게 할 건데? 하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넌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준혁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하린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준혁은 공항 밖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린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기사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죠. 준혁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맞았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손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죠.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뭔데요? 손님 같은 피해자 한둘이 아닙니다.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무슨 뜻이죠? 그 사람 손님만 속인 게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도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재산을 노리거나. 준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 말고도? 네. 제가 아는 것만 최소 3명입니다. 그중 1명은 이미 결혼까지 했다가 재산을 뜯기고 이혼당했어요. 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제 휴대폰으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준혁의 휴대폰에 여러 개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그리고 증언서들. 준혁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악했어요. 하리는 동시에 여러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접근했고 모두에게서 돈이나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심지어 준혁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두 남자와도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예물도 받았고 신혼집도 계약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죠. 이런 미친.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님, 이제라도 막아야 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요. 기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죠. 기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 없었어요. 할인을 막아야 했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신혼여행을 취소했죠. 항공권, 호텔 예약 전부 취소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죠. 며칠 뒤 준혁은 택시기사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결혼 사기, 재산 편취 미수, 과거 회사 횡령 혐의까지 상당히 무거운 범죄예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택시 기사분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필요하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기사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건넸어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김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고소장을 제출했죠. 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할인의 계좌를 분석하자 놀랄 일들이 하나 둘 나타났죠. 할인의 통장엔 여러 남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물 대금, 신혼집 계약금, 여행 경비, 생활비 금액도 상당했어요. 경찰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죠.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남자 3명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거예요. 심지어 셋 모두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죠. 이건 단순한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연쇄적 결혼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그는 1년 전 할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할인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며 울면서 부탁했대요.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죠. 또 다른 남자도 나타났어요. 그는 할인과 약혼까지 했었대요. 예물도 교환하고 신혼집 계약금까지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인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었대요. 그는 그 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성 피해자도 있었던 거예요. 할인의 전 직장 동료였던 여자였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 씨가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저는 믿고 빌려줬어요.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퇴사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일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요. 경찰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범죄 규모가 점점 더 드러났어요. 지난 5년 동안 최소 8명을 속였고 총 피해 금액은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할인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과거 회사에서의 횡령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죠. 증거가 속속 나왔습니다. 장부 조작, 허위 증언, 금품 갈취까지 모든 게 할인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들, 가족들, 언론까지 모두가 이 사건에 관심을 쏟았죠. 할인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불안한 얼굴만 남아 있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할인은 지난 5년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였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습 범죄입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출석했어요. 택시 기사가 나왔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모두 할인에게 당한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죠. 특히 전 직장 동료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할인 씨를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이용만 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니요.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할인의 변호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녹취록,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모든 게 할인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할인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죠.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박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 환수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예물, 계약금, 계좌 이체 금액 등 모든 재산은 전액 반환 및 추징합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복수를 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죠. 그저 허탈하고 안도감이 들었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재판이 모두 끝났고 하리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과거 회사 사건도 재조사가 끝났어요. 택시기사는 명예를 회복했고 회사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았죠. 준혁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사람을 믿기가 두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이 준혁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준혁은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부서 후배들의 고민을 더 잘 들어주게 된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서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을까? 후배들은 놀라워했어요. 예전에 준혁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배웠어요. 상처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요. 어느 날 준혁은 생각했어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준혁은 결정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건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후배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고마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은 택시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사님, 준혁이 다가가 인사했어요. 아,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기사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기사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혁은 봉투 하나를 꺼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기사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죠. 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도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준혁은 마지막으로 기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이었어요. 준혁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길 한쪽에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아니, 괜찮네. 젊은 사람이 바쁠 텐데.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앞 건물까지만 가면 되네. 준혁은 노인의 짐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는 젊은이가 드문데. 고맙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죠. 그래. 자네 참 좋은 사람이구먼. 건물 앞에 도착하자 노인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편히 들어가세요. 노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가끔 하린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혁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요. 더 지혜롭게요. 그리고 더 따뜻하게요. 집에 도착한 준혁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죠. 일상의 소리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소리들이었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순간에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믿어왔던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혼란과 두려움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린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